예, 민준규 정보사회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이 초판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런 영역에 오랫동안 일은 했지만은 책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예비역 공군대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쓰고 이런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라든지 이런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보안 전략, 첨단 보안 시스템 이런 쪽에 강의도 많이 하고 정보 관련 강의 이런 쪽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정보 전략 같은 거 전략 컨설팅 ERP라든지 SCM, CRM이라든지 EIS 이런 관련된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제가 IT나 이런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경영 자문, 언론 인터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준규 정보사회론 책이 시중에 정보사회론에 관련 책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 관련돼서 저도 15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책을 좀 쓰게 됐고요. 정보사회론이 쉽지는 않은 과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누구도 어떤 학과를 공부를 전공을 하셨어도 다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정보학하고 비슷합니다. 잡다한 여러 가의 과목들이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1편에서는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가 도대체 뭔지, 정보사회가 또 도대체 뭔지, 사실은 우리가 정보사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명확한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세기가 정보사회로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정보사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 관련 이론입니다. 이것도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사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갖고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 우리가 과거에 일반 그 대학에서 배우면은 뭡니까? 신문방송학과 그런 쪽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거나 사회의 어떤 정보 유통 채널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보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TV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다양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SNS 소통 도구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도 들쑥날쑥하는 거,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편에서는 정보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그렇게 목차를 정했고요. 2편은 정보사회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가 돼서 정보사회가 됐는데 과거의 사회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20년, 30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정보화의 순기능은 뭔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반대로 뭡니까? 역기능이 뭐냐는 거죠.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전자감시 같은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내가 내 정보만 드러내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여러 인터넷의 댓글이라든지 온 전신에 작은 거 하나에도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쭉 CCTV가 나를 다 찍고 있고, 그죠?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최소한 16번에서 30번 이상의 CCTV가 찍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면 좋은데 이게 역으로 반대 나를 감시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 감시 같은 이런 것들 뭐 지금은 거의 못 벗어나. 옛날에 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은 뭐 어디를 도망가도 CCTV가 바로 하고 위성으로 추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간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의 어떤 위치 정보만 뽑아내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이 5m 이내의 거리 내에서는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는 거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교통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감시에 대한 이슈들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저작권 침해, 정보 격차. 뭐 가난한 사람, 부자는 뭡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많고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정보에 접근권이 없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디바이스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뭐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격차 막 이런 문제들도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건전 정보 뭐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유통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정보화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영향이 2편이고 3편은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정보기술과 컴퓨터는 어떤 것들인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과 정보통신 옛날에 모로스 신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 발전되고 인터넷이 어디로 발전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강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과 인트라넷 4차 산업혁명 기술 4차 산업혁명도 많은 얘기들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가?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군사정보에서 4차 산업혁명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옛날에는 군대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가 민간보다 한 10년, 20년 앞서갔습니다. 근데 90년대 딱 되면서 민간이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군대가 뒤입니다. 국정원조차도 민간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군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91년도, 2년도에 이때 그 군대도 정보화하면서 컴퓨터 도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기이해가지고 나무로 박스로 함을 만들라고 열쇠로 잠가놓고 그 담당자들이 높은 그 장교들만 그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열고 그 나무에 상자에 넣고 그것만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군 업무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군사 정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빅데이터를 하고 인공지능을 연결해 버리면은 사실 업무 효율이라든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암호 분석도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하면은 뭐 굉장히 정확도도 높아지고 오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입하고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회 관련 법률들 뭐 많은 법은 알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법률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기존에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법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의 현황들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정보화에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모든 나라는 알 필요 없지만 주요 선진국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ICT 융복합 기술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슈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게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으로 공무원, 군무원 시험 문제라든지 공무원 내부 승진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의 범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요약하고 요약 노트 만들지 말라고 열심히 제가 잘 요약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시험 준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만 좀 잘 이해하고 그냥 요약 노트라 생각하시고 그 메모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뭐 다른 거 책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책 여러 개 뭐 누구 책 이거 사서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내용만 해도 그런 책이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 빠진 거 없습니다. 좀 더 깊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리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책 다시 뭐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요약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정보사회론 1시간 동안 그 방송했습니다. 한 3만 7천 명이 이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지금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보사회가 우리의 어떤 나라의 미래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수험생용 책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보여줬더니만 국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그리고 뭐 지금 여러 영역에서 이런 논의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가지고 방송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출연해가지고 저도 같이 출연했습니다. 사실 전체 내용과 학습 방법입니다. 정보사회론이 정보학에 관련된 정보의 개념이나 지식 같은 이런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입니다. 정보사회 관련 이론들,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이나 뉴미디어, 그 다음에 행정학과 법학,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사이버 범죄 관련된 법률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과 컴퓨터, 인터넷과 인터넷, 정보기술, 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게 컴퓨터공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역량이라든지 순기능이라든지 역기능, 이런 영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과를 나오셔도 이건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까락도 많이 나오고 높은 점수, 고득점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공부하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연관 영역의 이론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딴 책을 공부하거나 도서관에 책 빌려보거나 뭐 논문을 볼 필요가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책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또 제가 많이 추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을 암기하고, 일단 암기가 최고입니다. 암기를 뛰어넘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좀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도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하는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에 있는 문제들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복원했지만은 부족하다면은 또 좀 더 추가로 정리해서 공부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벗어나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학습 능력을 배양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이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뭐 제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모르는 영역이 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논문들을 읽어보고 여러 용어 사전들 찾아보면서 제가 최대한 이해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일반인과 정보 전문가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보, 국가정보학에서 얘기하는 정보하고 그는 인텔리전스고, 이 정보사연원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인포메이션인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 용어의 정의 같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주장한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은 아무래도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은 잘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좀 핵심적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런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 산업사의 다니엘 벨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특성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요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외우시면은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국가정보학도 최고 정책 결정권자를 시각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고민할까? 뭘 고민할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내가 해피하게 만족스럽게 국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보사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보사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게 뭐 군무원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갖고 시험 합격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잘 공부해 두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앞으로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들을 가지고 방송에도 저를 출연시켜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새날도 그 구독자가 36만 명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큰 유튜브 매체입니다. 그런 데서도 1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보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빠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공부 좀 꼼꼼하게 해 두시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수학 같은 거, 이런 것들 미적분 배워봤자 평생 쓸모없지 못하는데 이 과목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제가 다양하게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문제풀이도 파워포인트로 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기초이론이나 심화이론, 해난 이슈들 열심히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12년간의 기출문제들을 최대한 제가 다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유사문제나 예상문제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어찌됐든 고득점을 받으셔가지고 원하시는 부서에 원하는 그 배속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출제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 따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책들 뭐 이것저것 다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다 이해하고 많은 부분들을 요약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책들 공부하거나 논문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열심히 더 읽고 요약해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해 못하거나 서로가 어떤 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 이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이미 여러분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전체를 내용을 모를 수는 없는 거고, 어찌됐건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과 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 일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